이 문제는 소방설비 기사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관리사나 기술사는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기술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넣어놓은 거예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 즉 장방향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우리 정방향은 세타가 몇 도? 45도. 그죠? 정방향은. 그럼 장방향은 몇 도로 푸는 거예요? 장방향은. 예, 30도 이상 60도 이하로 풀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을 어기고 30 이상 60 이하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기고 15도로 설계했다. 10도로 설계했다.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되는가 하면요. 30도는 이런 그림이 30도예요. 이런 그림. 반경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30도입니다. 그러면 20도나 10도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반경이. 헤드가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 헤드의 살수 반경이 어때요? 이 헤드를 넘어가죠. 무슨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스키핑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도 이상 60도 이하라는 법은 스키핑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한계치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외국에서 배워서 그냥 암암리에 써 있는 거지. 우리가 정사각형은 45도로, 장방향은, 즉 직사각형은 30 이상 60 이하로 설계해야 됩니다라고 기준이 어디 있어요? 또 스키핑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 화재 안전 기준 아직까지 많은 부족 상태입니다. 예. 우리 쇼킹 타임을 배웠잖아요. 깨쓰게. 맞아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깨쓰게 쇼킹 타임 있어요, 없어요? 방출 시간은 있지만 쇼킹 타임 없잖아요. 이산화탄소 1분, 7분. 신부화재는 뭐 7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표면화재 1분 나오고. 하루는 몇 초예요? 하루는 10초. 분말은요? 30초. 이런 시간이 쇼킹 타임입니까? 방출 시간이? 방출 시간이라고요. 그죠? 네, 쇼킹 타임이 없어요. 그리고 가스기에서는 정확하게 누락된 거. 네, 쇼킹 타임. 우리 스프링클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누락된 거. 건식의 1분. 진짜 대단히 중요한데 누락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그래서 30도, 60도 이렇게 풀이를 한 거고요. 그러면 45도는 왜 들어가 있냐? 초등학교 4학년 교재를 다시 봐야 돼요. 왜 들어갔냐? 이 질문을 하면요. 45도는 정방형인데 정사각형인데 왜 여기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냐? 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4학년 교재를 다시 봐야 된다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교재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사각형은 어디에 포함된다? 직사각형 안에 포함이 된다. 즉 속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속하기 때문에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만 해결하면 이거는 쭉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 저한테 하더라고요. 45도인데 선생님, 그죠? 이런 거. 자, 이 문제는 이제 소방기술사 기출문제이고요. 관리사나 기사로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넘어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대단히 좋은 문제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과 같은 아파트에 소화설비를 설계하고자 한다.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 법정 최소 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을 산정하시오. 자, 2 이상의 소화설비 뭐가 설계되어 있어요? 조건을 보면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 5번에 오게 되면 스프링클러 헤드 수는 8개다. 그리고 조건 6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세 번째 별표에 옥내 소화전 호스 및 노즐의 마찰 손실 수준은 10이다. 그 2개 소화설비가 뭐예요? 옥내와 스프링클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펌프의 양정은 계산을 이제 각각 할 수 있죠. 옥내는 1, 2, 3 플러스 17m, 스프링클러는 1, 2 플러스 10m. 그죠? 둘 중에 양정은요. 큰 거예요? 합한 거예요? 곱하기예요? 나누기예요? 네? 예, 큰 겁니다. 양정은 어떤 경우라도
합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 최고치입니다. 두 번째, 소화 펌프의 토출량. 세 번째, 소화용 보유 수량. 이거는 스프링클러하고 옥내가 있다 그러면 합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 이 건물도 그래요. 제1강의실에서 만일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제1강의실은 스프링클러 헤더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도에는 뭐가 있어요? 화장실 옆에 옥내 수화전이 있거든요. 보통 복도나 옥내 수화전은 화장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옆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재,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스프링클러 헤더 터지겠죠. 복도 쪽에 있는 옥내 수화전 가지고 와서 쏠까요? 안 쏠까요? 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 같이 사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할 것인가? 최고인가? 어때요? 불이 났을 때 같이 사용할 경우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해 보시면 돼요. 질문을 해보시면 같이 사용할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당연히 옥내와 스프링클러를 합해야 되는데 문제가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옥내 수화전 한번 그림을 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겠어요? 수조. 이게 뭐겠어요? 펌프. 그리고 이게 배관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송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입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려서 어떻게 해요? 쭉 올려서 여기서 별도로 어떻게 뭐예요? 분기를 내서 헤더를 여기도 별도로 분기를 내서 헤드를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아람 밸브를 이거는 법은 항상 최소잖아요. 1계층에 뭐예요? 하나 이상. 몇 개 있어요? 하나 이상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두면 되죠.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그리고 한 개만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 생깁니까? 즉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예. 2001, 2002, 2003, 2004호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헤드. 물론 4호도 이제 이렇게 해서 분기해서 헤드 이렇게. 뭐 잘못된 설계입니까? 아람 밸브 올렸어요. 지금 물 지나가서 예, 불이 꺼지고 있어요? 없어요? 유수금지 되잖아요. 상관없죠. 그래서 지금 층마다 라인마다 아람 밸브를 하는 설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옥내 수화전이 어디에 설치해야 되나요? 옥내 수화전이 이렇게 설치해야 되죠. 자, 옥내 수화전은 수평거리 얼마예요? 25m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설치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평거리만 생각하면 설치할 필요 없어요. 왜요? 여기서 여기까지 25m? 안 될 거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옥내 수화전을 반드시 여기에도 설치를 해야 돼요. 왜요?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불이 났어요. 그죠? 이쪽에 있는 거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자, 이쪽에서 불이 났어요. 이쪽에 있는 거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불 났을 때 이걸로, 이쪽에 불 났을 때 이걸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은 뭐예요? 25m지만 추가 설치를 해야죠. 법은 항상 최소예요. 그죠? 이거는 법에 없지만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왜요? 기술적으로 추가 설치. 누가 보더라도 안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예, 층당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은 5개, 2개면 몇 개 곱하기? 예? 2개 곱하기 뭐 해라? 130 리터 퍼 분해라. 뭐가? 토출량이에요. 수원은요.
두 개 다 그러면 2개 곱하기 2.6m 삼성해라. 이게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층당 2개씩이니까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거 맞아요? 펌프도 수조도? 아니죠. 왜요? 자, 여기에 불이 났어요. 여기에 불이 났어요. 몇 개 사용해요? 2개 사용해요? 1개 사용해요? 옥내수화전 2개 사용합니까? 1개 사용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요. 화재 안전 기준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오히려 이거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는 사실은 계산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왜요? 초기 때는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만일에 이거 2개 설치했다고 2개 곱하기 라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왜요? 화재 안전 기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전 이거 설치 안 할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설치 안 해도 되는 게 뭐예요? 수평거리 25m. 그러면 뭐 한 개가 답이네. 그래서 법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 2개가 아니고 뭐다? 1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기술사들이요. 기사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화재가 났을 때 2개 사용하냐 1개 사용하냐. 지금 이게 1, 2라인, 3, 4라인 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뭐 1개 아니면 2개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보면 네? 예, 9, 10 라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1개 곱하기냐 5개 곱하기냐는 5배거든요. 차이가. 이거는 돈의 차이가 큰 거예요. 펌프도 더 커져야 되고 물탱크도 더 커져야 되는데 이번에 소화펌프의 토출량 1개 곱하기 130 요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화재 안전 기준이 아직까지 정확치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극소수지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을 확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 방수기구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옥내수화전입니까? 연결 송수환 설비에 필요해요? 연결 송수환 설비에 방수기구함이 필요하죠. 이 방수기구함을 이 방수기구함 수를 산정하기 전에 일단은 방수구 설치층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은 6번이 먼저예요. 사실은. 물론 이 문제는 4번 먼저 6번 나중 이렇게 물었지만 4번을 알기 위해서는 6번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자, 우리 당구형 방수구든 쌍구형 방수구든 방수구는 전층 설치가 일단은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층이 있죠. 제외할 수 있는 층이 있다고요. 일반 건물은 몇 층이에요? 피난층. 피난층에 안 설치할 수 있어요. 보통 피난층은 1층이에요. 근데 어떤 건물은 피난층이 2개 층이에요. 1층과 3층, 1층과 4층 언덕배기에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 피난층 어쨌든 피난층은 뭐 할 수 있어요? 예, 설치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는요. 예, 아파트는 1, 2층 설치 안 할 수 있어요. 아파트는 1, 2층.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1, 2층을 제외한 몇 층? 3층부터 20층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층부터 20층까지 방수구가 설치돼요. 그러면 거기에만 뭐만 있으면 돼요? 호스 경납하는 방수기구함이 필요하죠? 그렇죠?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하여 몇 층마다? 3개 층마다. 그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층이 어디예요? 방수구 설치가 되어 있는 피난층부터 가장 가까운 몇 층이죠? 3층이죠. 그래서 3층에
방수 기구함을 설치해야 되고 3계층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개가 될까요? 6계층이 됩니다. 위쪽으로 계속 해보면 6계층이 돼요. 3계층마다니까. 그죠? 그래서 3층, 6층, 9층, 12층, 15층, 18층 이렇게 해요. 6계층. 근데 이쪽 1, 2라인, 3, 4라인. 그죠? 그러니까 몇 배요? 6계층 곱하기 2배. 이렇게 해서 12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기술사만의 문제예요. 관리사나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나 관리사의 큰 특징이 있어요. 국내 이론만 나오고 국내 법, 국내 기준만 나오는 게 관리사 기사입니다. 기술사는요,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 좋은 것들도 나와요. 이게 이제 외국 기준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설치하고 완전 달라요. 외국은, 미국은 특히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설계를 해요? 네? 뭐 양정 개선하고 수원 개선하고, 그 전에 뭘 하죠? 양정을 개선할 때 일단 펌프가 있다. 그럼 토출량, 그죠? 토출량 어떻게 계산하죠? 80 곱하기 기준 개수 하잖아요. 10개, 20개, 30개. 그게 토출량이에요. 그리고 헤드에서 나오는 압력이 얼마예요? 0.1메가파스칼 이상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헤드는 표준형 헤드, 그죠? 맞아요? 얘 한번 보죠. 따뜻하게 합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저장 높이로 폴리스티렌 제품을 저장하고 있는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인 무창진 창고, 높이가 9.5m예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장 적절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선정하고 선정 근거를 제시해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 설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폴리스티렌의 분류는 그룹 A 플러스.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최소 설계 면적은 232제곱미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는 3 곱하기 2.5m. 자, 조금 전에 232, 최소 설계 면적은 232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헤드가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정방향이다 그러면 한 1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한 23개? 좀 넉넉하게 보게 되면 한 25개나 한 30개, 그죠? 요 정도 이제 설치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하고 좀 비슷해요? 30개다 그러면? 기준 개수 30개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실제 소화유량은 이론적인 소화유량의 15%를 가산한 것으로 하고 소화펌프의 정적 양정은 실제 소화유량 토출 시 70m이다. 자, 공칭 오리피스 구경, 헤드 종류, K값. 자, 라지 드롭이 얼마예요? K값이? 라지 드롭이 158이죠, 그죠? 한 161이나 160보다 약간 커요, 실제로는. K값 200, ESFR은 202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원래 이제 여기가 아니고 보통 203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최소 방사 압력 0.5, 0.5, 1.7, 3.4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표를 보게 되면요, 설계 밀도에 대해서 나오죠. 덴서티에 대해서 나옵니다. 설계 밀도, 그죠? 디자인 덴서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하이트, 저장 높이. 조금 전에 저장 높이 몇 미터라고 했어요? 저장 높이 최대 저장 높이라고 했어요. 최대 저장 높이. 그러면 최대 저장 높이는 어디일까요? 제일 아래죠. 제일 아래. 그럼 피트로는 25, 미터로는 7.6, 제일 아래 칸. 최대 저장 높이 어디 있었어요? 첫 줄에 있잖아요. 최대 저장 높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실링 슬래시하고 루프 하이트가 나오죠. 조금 전에 9.5m가 어디 있었어요? 창고 높이 9.5m. 이게 이제 실링 또는 루프 하이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9.5m니까
9.1 미만에 해당됩니까? 9.1 이상? 10.7 이하에 해당돼요? 아래쪽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트리지 하이트 최대 아래쪽이죠. 실링 또 제일 밑에죠. 두 개 중에 위가 아니고 밑에잖아요. 그러면 그룹 뭐죠? 그룹 A죠. 그래서 0.6 가로 24.5. 그 0.6 단위는 위에 보게 되면 GPM per 피터 제곱 보입니까? 이 표는 우리가 처음 보는 표예요. 미국 사람들은 스프링클러 설계할 때마다 이용하는 표죠. 우리는 처음 보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이용하지 않으니까. 자, 최대 저장 높이다. 그러면 얘는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몇 개 중에 선택이에요? 이 문제는 이게 아니죠. 또 얘에 해당된다 그러면 몇 개 중에 선택이에요? 또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제일 아래니까. 그래서 두 개 중에 이제 뭐냐 이거죠. 9.5m니까 위에요, 아래에요? 요 아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칸 중에, 그죠? A, B, C, D, E 뭐요? A, 이게 아니죠? A, 그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앞에 있는 0.6은 뒤에 있는 24.5는 친절하게 단위를 두 개를, 앞에는 뭐예요? GPM 단위니까 미국에 쓰는 단위예요. 뒤쪽은 LPM 단위니까 유럽 쪽에 쓰는 단위예요. 우리나라도 GPM이 아니고 뒤쪽을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니까 GPM으로 풀 필요는 없잖아요. 뭘로? 우리나라니까. 물론 미국 문제지만 뭘로? 뒤쪽에 있는 걸 이용하자 이거죠. 뒤쪽에 있는 거를 리터 퍼 민을 이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 리터 퍼 민 선택이 됐죠. 그죠? 제곱미터 당이잖아요. 해답을 한번 보죠. 그래서 답에 보게 되면 밀도 선정 최대 저장 높이니까 창고 높이가 9.5m니까 그룹 A니까 뭐가 선택이 됐어요? 25.4가 선택이 된 겁니다. 자, 다음 2번에 이론적인 소화유량 조금 전에 몇 제곱미터예요? 232제곱미터잖아요. 1제곱미터당 24.5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이론적인 소화유량입니다. 실제 소화유량은 몇 퍼센트 여유? 15% 여유니까 1.15를 곱한 겁니다. 다음 4번에 그럼 최소 설계 면적에 대한 헤드 개수는 몇 개냐? 조금 전에 헤더는 몇 미터 몇 미터로 배치하려고 해요? 네? 3m 곱하기 2.5m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알잖아요. 3m 곱하기 2.5m 하게 되면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가로, 헤드와 헤드 사이의 세로 간격이어서 이 사각형은요 하나의 면적이죠. 그래서 몇 개요? 예, 30.9, 31개가 필요하다. 31개가 필요하다. 자, 헤드의 방수량은요? 헤드 한 개의 방수량은? 그러면요 6536, 조금 전에 어디 나왔는지 알죠? 1.15 곱한 거. 그러면 한 개당 얼마예요? 한 개당 얼마가 나와야 돼요? 210.86이 나와야죠. 자, 조금 전에 표에 있는 헤드를 모두 K루트 P를 한번 해봐요. 헤드의 K루트 P 80루트 0.5, 115루트 0.5, 158루트 1.7, 202루트 3.4. 그죠? 우리나라 정선은 이래요. 조금 전에 얼마가 필요해요? 한 개당 210.86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딱 보고 206 안 되죠. 372인 ESFR을 선택하죠.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한 단계 낮은 걸 선택합니다. 높은 게 아니고요. 낮은 걸 선택해요. 즉, 뭘 선택해요? 206짜리를 선택합니다. 즉, 라지 드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을 어떻게 줘요? 압력을? 지금 158 1.7일 때 206이잖아요. 그럼 210 나오게 하려면 158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라지 드롭의 특성치니까. 근데 1.7이 최대값이겠어요? 최소값이겠어요?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다시 계산해서 얼마요? 1.78로 하게 되면 라지도로 압력을 1.78로 설계를 하면 그 말단 뭐가 나왔어요? 압력이 나온 거죠. 그죠? 말단 압력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우리는 말단 압력을 어떻게 해요? 그냥 법에 있는 0.1 메가파스칼 그냥 딱 해서 설계를 해버리잖아요. 얘들은 이렇게 해서 말단 압력을 우리나라처럼 0.1 메가파스칼 아니에요. 항상 설계할 때마다 말단 압력이 달라요. 그리고 말단에서 나와야 되는 유량은 얼마예요? 1.78 바고 1.78 바가 압력이고요. 유량은요 210.86이잖아요. 그쵸?